안녕하세요. 브레이카입니다. 오늘은 매월 돌아오는 부캐헌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사를 나눌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코스피가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급등하던 금과 은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11월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재료와 데이터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0월 시장의 핵심 이슈를 리뷰하고 11월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될 자산과 주목해야 될 자산, 그리고 핵심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딱 10분만 집중하세요. 먼저 10월 자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 핵심적인 세 가지 이벤트부터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로 미국 셧다운 이슈예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 때문에 셧다운이 시작됐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인 충격은 좀 제한적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역대 최장 기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가들은 셧다운이 한 주간 지속될 때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최대 0.2%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이 결과적으로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및 양적 긴축 종료 결정을 가속화했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과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셧다운 해결을 위해서 늦은 밤까지 협상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료 공식화예요. 현재 시간으로 10월 29일에 기준금리를 3.75에서 4% 정도로 0.25% 인하를 했고요. 지난달에 이어서 연속 2달 인하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랑 금리 차이가 이제 1.5포인트로 아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려야 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마도 11월 금통위에서는 우리나라도 0.25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날 연준 발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는데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와 더불어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면 환율은 환율 하락으로 원화 강세가 지속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주식은 상승하기가 좋은데 특히 성장주들한테 호재예요. 그리고 부동산은 중장기 반등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무래도 대출 이자가 내려가고 심리 회복이 좋아지니까 중장기로 반등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금도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와 긴축 종료를 같이 결정했다는 건 긴축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유동성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그런 신호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주식이나 금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부동산 회복 가능성이 좀 더 커졌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많이들 관심이 있으셨을 텐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였어요. 이번 에이펙에서 드디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등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는데요. 그 중에 2천억 달러가 현금이고 나머지 1,500이 금융 투자예요. 자, 그리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에 15%로 낮아졌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의약품도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요. 이건 정말 의외였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도 승인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아마존, 르노 이런 글로벌 기업들한테도 향후 5년간 9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도 이어졌어요. 그리고 중국과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이때 원 위안 통화 수합 계약도 했고 그리고 미래 유망 분야의 MOU들을 체결을 해서 관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자, 이렇게 경주 에이펙은 정말 다방면으로 성과가 많았고요. 특히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구체적으로 투자 유치까지 이어지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이제 10월 핵심 이슈 리뷰를 끝내고 모든 자산들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주식 쏠림 장세. 자, 제가 지난달 부캐원 시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월 달에도 주식, 부동산, 원자재 쪽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조회수가 적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가 4,200. 와, 말도 안 돼. 하이닉스가 62만 원. 와, 삼성전자가 11만 원을 돌파했어요. 말이 안 돼요. 자, 여기에 코스피 6천, 하이닉스 100만 원, 삼성전자 17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와버렸어요. 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이 끝나면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은 더 광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지금 제 분석으로는 일단 코스피가 한 4,700 정도까지는 추가로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길게 보면 연말까지는 랠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급등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포모를 넘어서 엄청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급등이 대형주 그리고 AI 관련주인 반도체, 전력, 원전, 로봇 이런 거랑 그리고 일부 지주사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일부 바이오 쪽에 극단적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쏠림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면 3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기업들의 영업이익들을 봤더니 예상치를 6.4% 정도 상회했고요.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나 상향 조정되었거든요. 특히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산업들도 이익이 다 잘 나오고 있고요. 가격 매력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이런 점을 참고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긴 호흡으로 주식시장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도 업종인 AI 관련 테마 이외에도 뭐 앞으로 주주환원 확대 이슈가 있는 업종도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겨울에 강한 바이오 쪽도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주식을 봤으니까 부동산의 10월 움직임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부동산 불안전 정책.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집값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5일에 현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파장이 매우 컸거든요. 자, 이번 대책의 핵심이 실거주 의무 그리고 대출 축소였어요.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역시 조회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예측했냐면 첫 번째 거래량 급감, 그리고 두 번째 풍선 효과, 그리고 세 번째 전월세 가격 상승을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예측이 모두 맞았어요. 그래서 먼저 거래량을 보면요. 하급지 위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 노도강의 경우에 규제 전에는 553건이었는데 규제 후에 한 건밖에 안 돼서 거래량이 그냥 제로예요. 급감했고요. 그리고 풍선 효과를 보면요. 제가 광역시도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5대 광역시 거래량이 21%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매수세의 일부는 제가 동탄이랑 구리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실제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전월세 상승이에요. 이거는 사실 아무도 바라는 바는 아니죠. 지금 서울, 서초, 구로, 중랑구는 이미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추월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 전월세 거래의 65%가 월세 거래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민들이 주거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걱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인 유동성 그리고 공급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막는 정책만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급은 당장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책만으로는 과연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도 길어야 6개월을 갈 텐데 그럼 내년 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 이사철 정도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벌써부터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11월에도 아마 이런 기조는 이어질 걸로 보여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을 봤으니까 이제 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코인. 유동성의 함정. 제가 지난달 북해원 시간에 유일하게 기대를 안 했던 자산이 바로 코인이에요. 그리고 그 예측이 맞았어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로는 작년 말같이 트럼프가 코인을 대놓고 밀어주는 것 같은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호재성 재료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엘리어트 파동을 약간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파의 끝자락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상승보다는 보합이나 조정을 예상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에요. 보통 유동성이 비트코인을 3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6월 말에 유동성이 고점에서 크게 늘지 않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코인은 당분간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를 야, 나 100% 매길 거야! 라고 하는 단발성 이슈가 발생하니까 코인이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급락이 나왔죠. 물론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료라는 호재도 있어요. 이거는 코인에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들,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 금 이런 것보다는 상승이 좀 더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당장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를 해서 하는 것보다 약간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유동성의 영향을 받는 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금, 은, 기회, 함정. 자, 10월에 금과 은은 정말 스펙타클했어요. 자, 차트 보시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문에 금, 은 뉴스가 매일 도배가 됐어요. 기억하시죠? 둘 다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신고가 행진을 하다가 금값이 한돈에 최고 93만 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 기준으로 12년 만에 최대 하락이 마이너스 6%가 빠지면서 지금까지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하락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금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비쌌어요. 그거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프가 무려 10% 이상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하락할 때 거의 다 빠져서 글로벌 평균 가격 정도에 맞춰졌어요. 그래서 금 선물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 현재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진 상태고요. 바로 이전 상승장에서는 고점 대비 25%가 빠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점 대비 다시 2배가 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상승장에는 이런 고점을 깨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고점 대비인데 앞으로 추가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아래로 열려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나서는 다시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상승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디서 바닥을 잡아주는지 체크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금 가격이 상승 재료인 달러 신뢰 약화, 안전자산 수요 확대, 글로벌 불안 이 세 가지는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미국 장기 채권 매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달러 신뢰가 약화되고 있죠.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내년에도 금을 더 늘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확대도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끝났나요? 러우 전쟁 끝났나요? 이스라엘 전쟁 끝났나요? 아니에요. 아직 글로벌 불안 재료가 여전해요. 그러니까 장기로 금을 보유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횡보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10월의 모든 분석을 끝내고 11월에는 우리가 어떤 날짜에 주목해야 될지 정리해 볼게요. 자, 11월은 단순히 연말 랠리감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G20 정상회의가 있어요. 11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있는데요. 이번 10월 에이펙에서 관세 문제가 일부 해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아직까지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G20 정상회의에서 돌발적인 대외 변수가 나오지는 않을지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돌발적인 변수가 나오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두 번째는 기업 실적 발표인데요. 10월 주식시장 리뷰했잖아요. 그때 지금 증시가 AI 관련주와 대형주에만 쏠려 있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지금 AI가 아닌
다른 업종들의 실적이 잘 나와줘야 지금의 이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될지 아니면 더욱 가속화될지가 결정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유동성 방향을 가를 금통위가 있어요. 자, 11월 27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미국이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양적 긴축도 종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려야 될 명분이 생겼어요.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대출 이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주가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번 11월 금통위에서 한 0.25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금리와 유동성 관점에서는 자산 시장의 랠리가 조금 더 일어나야 되고 아직 고점에 다다르려면 멀어 보여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풀릴 유동성도 많거든요. 다만 금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급등이 나오면 조정도 찾아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재료가 살아있으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것도 기억하세요. 10월 달에는 자산들이 엄청나게 급등했기 때문에 11월은 10월보다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해요. 물론 제가 오늘 언급해드렸던 자산들의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은 최근 급락한 금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좋아하실 만한 내용을 준비 중이니까 꼭 구독해서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브레이카였습니다.